모양이 참 독특하죠. 망치의 모양들을 갖고 있고,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들은 이렇게 이 지역과 김포가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참. 네, 안녕하세요. 도시화경제 송승현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런저런 얘기와 함께 부동산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특히나 참 이 부동산 시장이 점점 뜨겁고 온탕과 냉탕을 오고 가고 금리의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는 이슈가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은 이 서울과 접경되어 있는 김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포에 있는 지역이 서울 쪽으로 편입이 되게 된다라면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서울시에 대한 그 편입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떨까? 라는 의견들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을 보면은 뭐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죠. 그 가운데 도심권이라는 지역이 있죠. 근데 이 김포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남쪽 권역에 붙어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경 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인데, 최근 들어서 김포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에 관련된 이슈들이 있는데, 이 교통에 대한 편익이 증대가 된다라면 이 김포 지역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지도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모양이 참 독특하죠. 어떤 망치의 모양들을 갖고 있고, 지금 서울이라는 지역들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과 김포가 합쳐지게 된다라면은, 그림으로 본다라면은 참 뭐 서울시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습, 그리고 팽창됐던 그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약간 좀 독특한 모양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 모습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뭐 여러 가지 좀 우스갯소리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우스갯소리하고는 좀 다르게 김포시들은 이 서울과의 그 접경, 또 연결되는 거에 대한 그 교통에 대한 증대를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교통이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교육적인 부분하고 교통적인 부분들이 호재로 가장 크게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이 교육 같은 경우는 장기간 누렸던 인프라라든지 주변 환경과 학원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흔들리진 않아요. 근데 교통이라는 것은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한다든지 또는 확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가격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통 얘기하면은 호재가 발표가 됐을 때, 또 착공을 했을 때, 완공을 했을 때, 이 3개 단계에서 가격들이 형성이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포시가 교통망을 연장을 하게 된다라면은 교통의 편익이 증대가 돼서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김포가 만약에 서울로 편입이 된다라면은 경제적인 시너지를 가져올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서울이라는 지역적인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김포에 대한 가격의 상승 기대감들, 뭐 이런 것들은 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김포에 있는 고천읍에 모델하우스가 만들어졌는데, 과거하고는 다르게 지금 분양시장이 경기도권이 뭐 좋은 지역도 있겠지만 안 좋은 지역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지역에는 관심도가 커졌고, 모델하우스 관람객만 해도 엄청난 인파가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그 김포에 대한 기대감들이 커졌다라는 거는 사실일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게, 뭐 김포가 서울에 편입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정치권의 기대감 말고 행정적인 부분으로는 앞으로 가다듬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김포에 있는 편입 기대감들이 가격에는 이어지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 고천역 일대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접점이 있고 기대감들이 있고, 또 한강의 그 르네상스에 대한 이런 모습들, 이 지역들은 좀 관심도는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월곡면이라든지 대곡면, 이 대곡 일대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좀 있겠다. 그래서 김포시 안에서도 가격의 양극화가 좀 커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김포시에 있는 그 김포 골드라인 주변이 사후역이라는 곳인데,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 입주한 곳들이 대우아파트, 현대아파트, 동양신명, 그 다음 삼보, 건영아파트 이런 곳들이 있는데,
이 지역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아직까지는 있지는 않고 있다. 그리고 사호동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한강 신도시가 되는데, 한강 신도시에 위치한 그 장기동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큰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 왜냐면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는 이슈는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현실 가능성 뭐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김포에 대한 인구수가 한 51만 명 정도 되는데, 외국인 포함돼서 이런 외국인 포함된 그런 인구수가 있긴 하지만 지금 김포 말고도 적경되어 있는 곳들이 많거든요. 일산이라든지 과천, 하남, 광명 이런 지역들도 같이 얘기가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화두를 던졌고, 이런 것들이 테마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가 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거래량으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김포 신도시에 대한 그 관심도 대비했을 때는, 투자를 했을 때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투자 시점으로 본다라면은 단순히 총선 전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고 있는 이 기간 동안은 가격의 왜곡이라든지 거품들이 있을 수 있으니, 만약에 투자를 계획을 한다라고 하면은 총선 이후로 투자 시기라든지 내 집 마련 시기를 노려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추진을 하는 지역의 당과 또 지금 어떤 강세 지역에 있는 부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총선 이후로 이 김포의 투자 시점을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